네, 안녕하십니까. 정정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1부는 그 고교 선택 가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2부는 허영 실장님 나와서 2부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그 9월 23일 날 제가 이제 그 우리 25학년도에 대한 대입 예측이랑 서울대 요 입학 전형,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선택하는 게 효율적인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요 서울대 내용을 좀 급하게 넘어가서 오늘 보충 설명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 그 고등학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효율적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그 화면으로 좀 잠깐 봐주시면요, 이제 서울대가 두 가지 좀 그 24학번, 예, 24학번이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번이거든요. 예, 그 학번부터 후배들은 요 그 규칙을 적용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첫 번째 다이아몬드 표시는 뭐냐면 그 우리가 원하는 어떤 학과에 들어가려면 고등학교에서 진로 선택 과목 내지는 일반 선택 과목을 특정한 요 과목을 듣고 들어오는 게 서울대에 들어올 때 좋다. 뭐 지원 자격과는 무관하지만 수시 모집 서류 평가 정시 교과 평가에 반영을 하겠다. 듣고 들어오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이 이제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서울대 자연계를 가려면 그 과학 투 과목을 꼭 하고 들어와라. 시험을 봐야 된다. 수능에서. 예, 수능에서입니다. 수능에서 과탐 2를 이제 꼭 시험을 봤어야 되는데, 이 투 과목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주저하거든요. 어려우니까. 많이들 선택을 안 하니까. 그래서 원 과목 두 개를 시험을 봐도 허용을 해주겠다. 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요게. 대신 의대라든지 뭐 기계공학과, 요런 인기 학과들은 원을 해도 되는데, 투 과목을 안 해도 되는데, 물원, 화원은 꼭 하나를 해야 된다. 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의대라든지 기계공학, 인기 공대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따 보여드릴 텐데, 물원, 물투, 화원, 화투 중에서는 꼭 한 과목을 시험 치고 나머지 과목에 응시하라. 그러면 의대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제일 많이 선택할 걸로 예상이 되는 과목이 뭐냐면 화원이랑 생원입니다. 예, 화학원, 생명과학원. 그 다음에 일반 공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물리원, 지구과학원 이렇게 이제 선택할 개연성이 높다. 하지만 이제 물리 선택자 수는 항상 적기 때문에 예, 화생, 화지 이렇게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고, 치대라든지 수의대는 이 조건이 없거든요. 그 학생들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탐 과목이 생명과학원이랑 지구과학원이거든요. 아마 그쪽 두 과목을 선택할 기현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수시 직윤에 지원을 할 때도 이게 적용이 되고 정시에도 적용이 되는데, 수시 때는 그냥 원 과목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연계 아이들이. 근데 정시 때는 보시면 투 과목을 하나 하면 3점 가산점을 주겠다 이거. 대신 투 과목 두 개 하는 미친 아이들은 거의 없는데, 거의 미쳤다고 봐야죠. 이런 아이들은 예, 그 미친 거에 대한 보상 5점을 주겠다. 근데 정시에서 5점이라는 건 무지하게 큰데, 투 과목 두 개를 하기에는 공부에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시 쪽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예, 원 과목 하나, 투 과목 하나 이렇게 할 개연성이 높다. 물론 이제 인문계 문과는 그냥 사탕 과목을 할 개연성이 높고, 자연계를 지원할 때는 반드시 예, 요 조건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그러니까 선수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과에 뭐 편입을 했다든지 이럴 때 선수 과목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 이렇게 자연과학대학 중에 수리과학부 통계학과는 요 핵심 권장 과목이 필수적으로 꼭 좀 듣고 들어와라. 예, 미적, 확통, 기하 이 세 과목을 다 듣고 들어오라는 소리고요. 예, 이 학과 이름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화학과는 화투 미적, 생명과학부는 생투 미적을 꼭 듣고 들어와라. 고등학교 때. 거기다가 이쪽의 권장 과목까지 듣고 들어오면 더 좋다. 이런 의미고, 그럼 학생들이 이 공과대학으로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공학부는 미적, 확통을 꼭 좀 하고 들어오고, 요 화학생물공학부가 우리 생각이랑 다릅니다. 화학생물공학부는
화투생투가 필수가 아니라 물투가 필수예요. 예, 화학생물공학부는 물리학 투 미적기학, 생투 화투가 아닙니다. 생투 화투는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과목이고 화학생물공학부는 반드시 하고 들어야 되는 게 물리투. 그래서 화생공을 전공하실 부모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 화생공은 물리가 80%인 과다. 그래서 물리학 2를 꼭 하고 들어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과목들을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반드시 이걸 선택해서 들어와라 이 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공과대학을 준비했다가 성적이 떨어지면 농대로 바꾸죠, 아이들이. 예. 그래서 식물생산과학부는 생명과학 2, 이걸 꼭 하고 들어오라는 소리고, 산림과학부는 핵심 권장 과목, 일반 권장 과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하시면 돼요. 이 핵심 권장 과목과 일반 권장 과목이 없는 과는 수시든 정시든 경쟁률이 올라갈 개연성이 높다라는 건가요? 내려갈 개연성이 높다라는 건가요? 예, 올라갈 개연성이 높다. 왜냐하면 제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과목들을 안 한 학생들이 지원해야 되는 과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식품동생명 응용생물화학부는 예, 과학 기반 학과고, 조경지역 바이오 시스템 소재학부는 미적기학, 수학 기반 학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의대를 보시면 생명과 원을 꼭 하고 들어오라는 소리고, 약대는 화투생투 꼭 하고 들어와라, 수의대는 생투를 꼭 하고 들어와라. 그런데 치대가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의학과도 경쟁률이 살짝 올라갈 개연성이 있는 과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원 과목을 해도 되는데 요 2-1 유형 모집단이 있죠. 2-1 유형 모집단위는 물리학과, 천문학과, 화학과, 기계공, 전기정보, 에너지자원공학, 항공우주공학, 그다음에 식품동생명, 식물생산, 조경지역, 바이오시스템, 사범대에서 물교, 화교, 생물교육, 그 다음에 의과대학까지. 예, 요 과들은 원을 해도 되는데 물리원, 물리투, 화원, 화투 중에서 꼭 하나를 수능에서 시험 보고 들어와라 이 소리. 예, 반드시 이 과들을 수시, 직윤, 정시에 지원하고자 한다면 이 네 과목 중에 반드시 하나를 하고 들어오고, 2-2 유형 자연계학과는 예, 그냥 아무 과목이나 해도 상관이 없다 이 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표에서 1번 표 이제 요 위에 있는, 그러니까 요 자료는 이제 서울대 입학처의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자료거든요. 24학년도 전형 계획 요걸 보시면 되는데, 문과학과에서는 꼭 무슨 시험을 쳐야 되냐면 제2외국어 한문 시험을 봐야 돼요. 예, 제2외국어 또는 한문 시험을 봐야만 서울대 수시 직윤이나 정시에 지원할 수 있다. 근데 그 제2외국어 한문을 지금 누가 보고 있냐면 이과 애들이 보고 있어요. 자연계 아이들이. 왜냐하면 자연계를 들어갈 성적이 안 나오면 문과로 교차 지원을 합니다. 이제 자연계 아이들이. 예, 그래서 문과 쪽 지원을 위해서, 서울대 문과 쪽 지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2외국어 한문을 시험을 봐야 되고, 요 2-1 유형에 있는 학과를 쓰기 위해서는 물원불투한 화투 중에서는 꼭 시험을 봐라.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우리 부모님들의 이제 특히 중3 학부모님들의 질문은 뭐냐면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 가야 되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예,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네, 말도 안 되는 답변을 제가 해드릴게요. 자, 제가 아주 극단적인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합격 사례를. 자, 일반고에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만 내신 산출을 하면 1.2등급 되고, 전체 교과, 뭐 기가, 정보, 중국어 요거까지 합치면 1.3대의 성적. 그러니까 이 말은 1.3이 나오려면요 10과목 중에 3과목만 2등급, 그럼 20과목 중에 14과목이 1등급, 6과목이 2등급 요 소리거든요. 상당히 점수를 잘 받은 거죠. 근데 이 학생은 이제 중3 때 이제 그런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일반고인데 내신 관리가 좀 쉬운 학교, 시험이 쉬운 학교를 일부러 선택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내신 하다 보니까 고3 때 어떻게 되냐면 고3 6월 모의평가를 봤는데 예, 등급이 찬란하죠. 그럼 얘가 바보냐? 그러니까 지금 중3 엄마들이 봤을 때는 바보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얘도 고1 때는 이 모의고사 성적이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이었어요. 그런데 내신 하다 보니까 이쪽이 망가지는 거죠. 모의고사 수능 쪽이. 그러면 이 학생이 꼭 써야 되는 전형은 무슨 전형이냐 하면 내신이 좋으니까 교과 전형을 꼭 써야 됩니다. 근데 이 교과 전형은 그 연세대라든지 한양대를 빼고는 수능 최저가 달려 있어요. 수능 최저 등급. 근데 수능 최저가 안 나오겠죠, 이래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구도를 짰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반드시 붙어야 되니까 이런 아이들은 재수를 절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상명대, 사범대, 수교과를 써라. 왜냐하면 여기가 수능 최저가 두 개 합 7등급이기 때문에 예, 네가 성적도 충분히 되고 두 개 합 7등급, 예, 3등급, 4등급이니까 맞출 수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얘네 엄마도 싫어하고 얘도 싫어하고 이거 예, 싫어하죠. 자기 성적이 엄청나게 높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싫은 이유는 여학생들이 이거 옛날에 여대 아니었냐. 예, 현재 여대, 과거 여대, 미래 여대 다 싫다. 여대는 절대 안 쓰겠다. 그래서 단국대 과학교육과를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상당히 좀 불안하다. 왜냐하면 두 개 합 6등급을 맞춰야 되는데 그럼 두 개 합 6이 아니라 하나 합 6등급이다 지금. 예, 수능이 정말 괴로운 상황이다. 그래도 얘가 고집을 피워서 수능 때 지구과학이 3등급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두 개 합 6등급을 맞춰서 예, 단대 과학교육과 교과를 붙여놓고 예, 이게 재수 안 할 수 있는 데를 마지노선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1, 2, 3, 4, 5를 썼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예, 서강대 탈락, 경희대 탈락, 한양대가 붙었습니다. 예, 한양대가 붙고 요 이화여대도 고교 추천이 교과 전형이거든요. 여기 수능 최저가 없어요. 이화여대가. 그래서 3번, 4번 붙고요. 건대가 안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도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한양대, 이화여대를 붙고 단국대, 사범대를 붙고 나머지 세 개는 떨어지고 이제 이런 성적을 받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 있죠. 자기 고등학교에서 2명 추천받아서 이제 쓰는 전형인데 그 전형을 쓸 수 있는 성적 라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2등급이 3개 나왔어야 됩니다. 서울대 직윤을 쓰려면 지금은 서울대 직윤이 수능 최저가 3개 합쳐서 7등급이거든요. 3합 7. 요 당시에는 2등급이 3개 이상 나와야 된다. 지금 2등급이 없어요, 얘는. 그래서 얘가 했던 말이 그럼 서울대 일반 전형 수능 최저 없지 않느냐 요걸 쓰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 멱살을 잡았죠. 이 수능 최저를 없애준 거는 너 때문에 없애준 게 아니라 이 특목고 때문에 없애준 거다. 특목고가 누구냐면 외고 말고요. 과고 아이들. 과고 영재고 아이들은 수능 공부를 안 하거든요. 예, 걔네들을 대상으로 모의고사를 치면요. 우선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취침입니다. 예, 바로 자요. 그래서 교무실 자꾸 끌려 내려가고 근데 이제 성적표가 나오면 1등급은 거의 잘 안 나오고 2등급부터 8등급까지 아주 고르게 나와요. 외고 말고 자사고 말고요. 영재고랑 과고야. 영재고 과고 애들은 수능 시험지를 쳐다보지 않는 애들이에요. 근데 걔네들을 뽑아야 되니까 서울대가 우수한 애들이니까 수능 최저를 없애준 겁니다. 근데 일반고 자기네들 때문에 없애준 줄 알고 얘가 쓴다고 해서 제가 멱살을 잡고 예, 뒤 흔들었죠. 그래서 요거는 설득을 시켰는데 7번 안 쓰는 걸로 했는데 그럼 서울대 못 쓰니까 자기 카이스트 쓰겠다. 그러니까 요거를 뭐 엄마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트 계열. 카이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예, 과기원. 예, 과기원은 수시 6개 쓰고도 또 쓸 수 있거든요. 잘 기억하셨다가 예, 물론 일반고에서 카이스트나 유니스트를 쓰려면 내신 성적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카이스트는 쓰긴 썼어요. 근데 이제 카이스트를 붙으려면 점 뒤, 이런 일반고에서 붙으려면 점 뒤에 0이 있어야 돼요. 1.03. 당연히 떨어졌고
다행히 유니스트는 추가 합격이 됐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가장 멀리 있잖아요. 울산에. 울산과기원인데 그래서 많이 충원 합격이 많이 돕니다. 그래서 예, 카이스트랑 유니스트 요 두 개는 수시 6개 말고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카이스트 유니스트 2개 써서 카이스트 떨어지고 유니스트 붙었다. 그래서 수시 8개 써서 4개 붙었습니다. 이 학생. 그러니까 내신을 갖고 수능은 약하지만 내신을 갖고 예, 많이 붙은 사례죠.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는 요런 성향이 강할 걸로 예측이 되냐 아니면 수능 쪽이 강할 걸로 예측이 되냐 환상을 갖지 마시고 예, 그냥 현실적인 예측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신 쪽이 강할 것 같으면 요런 패턴으로 지원을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 학생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제가 여기 써놨는데 수능형인지 아까 앞에 학생은 내신형인지 예, 이렇게 좀 다르죠. 이 수능형인지 얘는 이제 3점 후반대 성적인데 지금 이 당시에 그 수학 나형 문과 학생이죠. 한국지리 사회문화를 봐서 300점 만점에 291점이 나오면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 눈에는 이렇게 등급만 눈에 보이는데요. 수시 때는 등급만 보셔도 돼요. 수시 때는. 근데 정시 때는 등급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시 때는 점수 자체가 예, 도구고 무기다. 그래서 예,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100분위로 계산을 할 때는 2개 더한 거 195 더하기 나누기 2 더하기 95 더하기 98에서 300점 만점에 291점이 나왔는데 이때는 지금은 이 정도의 점수면 문과에서 서울대 아무 데나 써도 되는데 예, 이 당시에는 서울대 쓰기가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정시 때 쓸 수 있었던 라인이 어디냐면 서강대 성균관대 상위권 서강대 성균관대 상위권이랑 나군에서 연세대 고려대 하위권이었어요. 예. 서강대 성균관대 상위권, 연세대 고려대 하위권을 쓸 수 있었는데 정시로. 근데 이제 정시 컨설팅 하기 이틀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수시 충원 합격이 됐다고. 수시가 이제 추가 합격이 됐다고. 그래서 얘는 너무 좋아하고 저는 엄청 짜증내고. 왜냐면 준비 다 해놨는데. 정시 컨설팅 준비 다 해놨는데 수시가 붙어서. 그래서 제가 어디가 붙었냐 물어보니까 요 안에 있더라고요. 요 안에 얘가 지금 연대 고대 하위권을 갈 수 있는 정시 점수였는데 수시로 붙은 데가 어디냐면 고려대 경영이 붙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려대학교 수시는 수능이 나와야 붙는 대학이에요. 연세대학교는 이제 약간 수능이 약해도 최저가 약하니까 갈 수 있지만 고려대는 이제 4개 합 8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시에서 붙으려면 4개 합 8등급이 돼야만 여기에 붙을 자격 조건이 주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 학생은 정시 점수를 많이 올린 다음에 수시에서 정시로는 못 갈 대학을 써서 붙은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 지역에서도 좀 내신 관리가 빡센 고등학교를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요 아이를 모델로 삼으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시로 갈 수 있는 성적을 끌어올려서 그 정시 성적보다 높은 데를 수시로 쓰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붙었을 때는 상당히 기분이 좋죠. 만약에 이 학생이 연대, 고대 여기를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왔는데 수시에서 중앙대가 붙었다. 그럼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수시 납치라고 그래요. 수시 납치. 고려대 하위권을 갈 수 있는 학생이 중앙대를 붙으면 이제 억울해지는 거죠. 그걸 이제 수시 납치라고 그러는데 어, 목동 아이들이 진짜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수시 납치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될 애들이 너무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땐 대학이 납치당하는 건데 지가 납치당하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해서 네가 그 얘기할 아니 왜냐하면 그런 아이들이 어떤 점수를 받고 얘기를 하냐면 중앙대 안성을 갈 점수를 받고 성균관대 논술을 쓰거든요. 죄송한 표현인데 더럽게 많아요 여기에. 네,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서 수시 납치를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대학에다가 걱정하라고 지금 얘기해 줘야 되는데 왜 네가 걱정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가 모의고사적 상황, 정시적 상황, 수능적 상황이 상당히 강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얘처럼 행동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를 요쪽에도 대입을 해보시고, 아까 내신형이 이제 그쪽에도 대입을 해보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엄마 아빠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사 특목을 보내고자 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우선은 어려운 시험에 강한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수 집단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시험을 무지하게 쉽게 냈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예. 물론 쉬운 문제도 내긴 내죠, 당연히. 근데 어려운 시험에 강한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아까 그 내신형 인재 같은 아이가 이제 자사 특목을 갔을 때는 망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리고 여학생들 입장에서는 수학, 과학 성적이 남자아이들보다 우위에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네. 조금 더 이제 남자아이들이 조금 더 성향이 강하니까 이쪽으로. 그 다음에 남자아이들 입장에서는 부지런한지를 좀 잘 좀 파악해 주십시오. 정말 게으르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행평가라든지 이게 되게 많이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활동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기점으로 이제 판단을 하시는데, 지금 이제 인원수적인 측면으로 보면 어, 이제 여기부터 볼게요. 외대부고가 그냥 평균적인 공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외대부속 여성화 고등학교입니다. 여기는. 그다음에 인천 하늘 여성화 고등학교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산고가, 예, 남자애들이 득실득실한 고등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학교들 중에 가장 정시를 세게 준비하는 학교가 상산고예요. 특히 상산고 가는 남자애들은 물론 이제 수시로 가려고 가는 애들도 있지만, 그냥 나는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정시파야. 하지만 우수한 집단에 있어야 돼. 그런 아이들이 선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학생들 반대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길 가서 남학생들이 푸근해요. 다른 고등학교보다. 여학생들이 여기서 수시라는 게 좀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학생들 입장에서는 남학생들이 이제 정시 쪽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김천고가 200명대고 현대청고가 180명, 민사고 150명, 인원수가 적조니까 내신 따기가 상당히 좀 괴로울 수도 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는 아니고 이제 우리 지역의, 예, 명덕 외고는, 예, 여기는 공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여자 고등학교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명덕 외국어 여자 고등학교. 예, 이걸 남자애들이 이제 버티기가 힘들죠. 그래서 여기를 갔을 때는 어려운 시험에 강하냐, 그 다음에 수학과 그 시험에서 버텨낼 수 있느냐, 그거를 잘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면 되고, 대신 이제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 엄마도 아빠도 웃으라고 만든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태초의 진리입니다. 이거. 예, 이게 내신 때문에 그렇죠. 내신 때문에 여학생들은 남자애들이 있는 곳에 가는 게 더 중요한 거고요. 저도 이제 아들 가진 죄인으로서, 예, 이걸 만들면서도 괴로워요. 예, 남학생들은 이제 피난처로 가야 되는데 이 목동 지역에서 잘못 남고로 갔다가는 더 전쟁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내신의 관점에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자연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자연계 최상위권 여학생들은 물리와 수학을 어려워하는 여학생들이 있는 곳에 가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죠. 예. 중상위권 이하 여학생들은 모든 여고가 불리한 게 아니라요. 인원수가 적은 여고, 인원수가 적은 요거가 불리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요렇게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상위권 남학생들은 수학과 물리를 어려워하는 여학생들이 있는 곳에 가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중상위권 이하 학생들은 그냥 피신을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요거죠. 예, 우리 아이는 내신 관리를 꼼꼼하게 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면 시험이 쉬운 학교, 내신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한 학교를 찍어서 거기서 놀면 안 되고요. 내신이 탑을 찍어야 돼요. 내신 탑을 찍으면 이쪽에 있는 아이들보다 더 상위권을 쉽게 갈 수가 있어요.
요쪽에서는. 단 요렇게 내신 하다가는 3년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수능이 약해져요. 그래서 종합 전형을 쓸 때는 수능 최저 없거나 약한 대학을 써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을 쓰더라도 수능 최저는 반드시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요런 학교를 만약에 선택하고 갔다면 집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용어, 단어가 뭐냐면 수능 최저예요. 수능 최고 등급이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이거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최저로, 그러니까 뭐 보통 얘기하는 2등급 3개, 뭐 2개 합 7등급, 2개 합 4등급. 지금은 우습게 보여요. 네. 계속 우습게 보십시오. 네. 그런데 고3 때는 이게 우습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1학년, 2학년 때는 재수생이랑 시험을 안 보거든요. 네. 하지만 재수생이랑 딱 2번 시험 보거든요. 뭐 정확하게는 3번. 고3 6월, 9월 수능. 그때 3번 보는데 1학년, 2학년 때 1등급, 2등급이 나오니까 아이들이 어깨에 뽕이 들어가죠. 그리고 재수생 실적을 자신의 실적으로 착각해요. 그러니까 양정고에서 정시로 이만큼이 들어간 거를 재학생이 자기 실적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학교에서는 내신의 최선을 다하되 목숨줄은 수능이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쪽 있죠. 여기 목동 지역이 많은 학교인데 내신 관리가 좀 힘들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제 정시적 측면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요때는 뭐가 버텨야 되냐면 내신이 버텨야 됩니다. 내신이 아까 그 고려대 붙은 애처럼 3점대 중반까지는 버텨야 요 종합전형 쓸 때 수능 최저 제일 강한 대학이 고려대예요. 고려대를 쓸 수가 있습니다. 3점대 중반까지 버텨야.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운 학교, 내신 경쟁이 상대적으로 치열한 학교를 가서는 자부심으로 살면 안 되고 내신이 버텨야만 수시에서도 도전해 볼 수 있다. 근데 요쪽에 학교를 가서 내신이 5.8인 애들이 많거든요. 그때는 수시에 서울 쪽에 쓰기가 대단히 불편해요. 네. 이제 이쪽에 가서는 내신이 1.3인데 수능이 안 나오면 원서를 쓰기가 불편해지는 거고, 요쪽에서는 아예 수능 점수가 거의 만점에 가깝다 그러면 이제 그냥 수시는 서울대라든지 연세대만 쓰고 이제 정시를 생각하면 되는데, 이도 저도 아닌 아이들이 많은 거죠. 내신도 아주 높은 것도 아니고 수능도 아주 높은 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 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강서고 양정고에도 내신 6.4, 4.8등급인 애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예. 그런데 수능이 잘 나오고 있으면 수시에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수능이 안 나오면 그건 정말 걱정입니다. 내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 가서는 이제 어, 내신을 잘 마련을 한 다음에 수능 최저를 명확하게 맞추는 전략으로 가면 되고, 여기서는 고려대를 우선 이제 생각하고 계신 다음에 정시 쪽을 조금 더 생각하는 게 유리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제 양천권의 이제 고등학교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 이제 양정, 강서, 대일 쪽에 300명대가 나오는 이유는 그냥 남학생들이 좀 잘하는 남학생들이 그냥 여학생들이랑 섞이지 말고 내신이 좀 안 나오더라도 그냥 잘하는 집단에 있자라는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앞단지든 뒷단지든. 그래서 영일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200명대가 나오는 거고요. 한가람고는 1학년부터 일반고로 전환이 됐어도 인원이 줄었습니다. 워낙 인원이 적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 하기에는 가장 좋은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이 12개 학교 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학교가 한가람고인데, 내신 따기가 힘든 결정적인 학생들한테 불리한 상황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학생부 종합전형 하기 좋은 학교는 양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1번 한가람고, 2번 양천고. 그다음에 이제 정시적 측면으로는 이제 1번이 강서고겠고, 그다음에 이제 2번이 양정고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에서 내신적 측면에 내신 위주로 이제 여고를 선택할 때는 금옥여고를 선택하는 학생들 숫자가 많고요. 그래서 금옥여고에서 이제 교과 전형을 살려서
지원을 많이 하는 편이고, 다른 여고보다는 교과로 갈 수 있는 교대와 간호학과를 많이 이제 지원하는 성향이 있다. 이 두 학교보다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목동과 진명은 정말 서울에서 보기 드물게 400명이 넘는 학교입니다. 네. 영수루는 축복받은 학교인데, 예, 어, 센 아이들이 많이 모이죠. 그 중에서도 목동고 쪽으로 자연계적 성향이 강한 아이들이 선택을 많이 하고요. 문과 아이들의 선택이 진명으로 많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뒤쪽에서 이제 그 공학이 생겼는데, 그래도 300명대는 된다. 근데 이제 신목고는 여학생이 훨씬 더 많다. 신서는 이제 시험이 이 중에서는 제일 쉽다라고 여겨지는데 인원이 적습니다. 예, 다른 데는 아무리 못해도 230명, 260명은 나오는데 신서가 180명. 네, 아무래도 이제 내신이 쉽다 보니까 이 중에서는 어떤 공부의 순위가 마지막인 학교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 거겠죠. 네, 그런지 아닌지는 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하지만 이제 이 공학을 선택하는 이 요 세 학교 있죠. 이 공학을 선택하는 남학생들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특히 신목고를 고민하고 계신, 신목고 근처에서 살고 계신, 그래서 신목을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 남학생들 입장에서는 여학생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수학과학 성적이 우위에 있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야 자연계적 측면, 뭐 인문계도 마찬가지지만 그쪽에서 내신을 가져가기가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지런해야 됩니다. 이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남학생이 여학생 했을 때 이 책임감은 여학생 쪽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신목고를 고민하는 남학생 입장에서는 수학과 과학 성적이 우위에 있고 부지런해야 되며, 제일 중요한 세 번째 요건은 남학생 입장에서 못생겨야 됩니다. 잘생기면 큰일 나요. 이 빨간 애들이 아니라 빨간색 성별의 아이들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잘생겼을 때는. 이 어디 내놔도 못생겼다, 신먹고 바로 보내세요. 예, 아무도 안 건드립니다. 하지만 이 너무 잘생겼다, 그냥 강서구에 처박아 놓으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예. 아니 뭐 엄마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연애 성공률이 매우 높은 학교. 예. 연애 순위로 따지면 신목고가 1위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목고 선택하려는 남학생들은 좀 이기적인 생각을 좀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배강고 같은 경우는 이제 4, 5년 전에는 문제가 정말 강서고만큼 어려웠어요. 정말 더럽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욕을 많이 먹으니까 난도를 계속 낮추곤 있어요. 네, 그래서 예전만큼 문제가 어렵진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중에도 이제 많이 선택하고 많이 고민하시는 7개 학교를 좀 비교해 드릴게요. 수학적 입장, 영어적 입장에서. 요거는 이제 학교 알림이에 나와 있는, 예, 그각 학교의 수학 평균, 수학 표준 편차, A, B, C, D 2등급이 몇 프로 정도 있는지 그 모아놓은 겁니다. 뭐 제가 대단한 걸 한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어, 제 친구 통계학 박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표를 보고, 걔는 이 지역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서구가 제일 공부를 잘할 학교 아니냐, 이제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평균이 가장 높으면서 표준 편차, 그러니까 그 평균에 얼마나 몰려 있냐. 예. 그러니까 평균이 제일 높은데 몰려 있는 정도가 제일 작죠. 그러니까 공부를 제일 잘할 개연성이 높은 학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 드리면, 요게 이제 요 검은색 점이 평균이고요. 아까 예, 요 71, 63, 요 평균이고, 요 밑에가 A, 위에가 B, C, D, E. A가 더 잘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학 점수에 대해서 학생들의 수준은 그냥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고, 평균 점수는 강서, 신목, 목동 요 순이고,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는 통계학적 관점에서는 시험 난이도가 쉬우니까 점수가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아니죠. 여기 끝까지 나오면 찍어 주십시오. 네. 저장 공간을 생각하면서. 네. 성취도 분포 A, B, C, D로 봤을 때 신목, 배감, 이게 A, B 중에 상당히 다른 학교에 비해 높죠?
그리고 강서, 그다음에 양천이 A 비중이 낮습니다. 그러면 더 밑에까지 나오면 찍으세요. 예, 배감고의 경우 4, 5년 전보다는 시험도 쉽고 평가도 많이 후해졌습니다. 배감고는. 근데 강서고는 시험 난도도 높고 상위 A 비중도 되게 낮죠? 그러니까 강서고는 시험도 어렵고 평가도 박하다, 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적인 순서는 강서, 요 7개 학교 비교하면 강서, 목동, 신목, 진명, 배감, 양천, 금옥. 물론 이제 뭐 양천이 더 어렵기도 하고 배감이 더 쉽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감은 4, 5년 전에는 이 강서랑 거의 비슷했어요. 계속 내려간 상황이다. 그 다음에 뭐 양천, 배감 뭐 순서가 좀 뒤집힐 때도 있고요. 진명은 문과 학교지만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일정 난도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목동고는 자연계 아이들이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시험을 어렵게 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학교를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러면 수학에서 강점을 많이 가진 학생이 지원을 하는 게 좋겠죠. 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저희 수학팀에서 만들어 주신 건데요. 다른 지역 학교까지 이게 레벨 1, 2, 3, 4, 5까지 가는, 그러니까 1이 가장 쉬운, 예, 문제가 가장 쉬운 난이도 저번 설명회 때 보여드렸는데, 예, 두 번째 광영, 광역요, 예, 덕원, 대형, 신도림, 관악, 요게 이제 두 번째 난도. 내려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정도가 배감, 양천, 예, 장훈, 선유 요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많이 어려워지죠. 양정, 신목, 진명, 한가람, 대일. 요게 이제 많이 어려워지는 구간이고, 예, 혀를 내두르는 학교죠. 수학이 파괴적인 학교. 예, 강서, 목동. 여기는 뭐 대치동보다 더 어렵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수학에 매우 자신 있을 때는 4번, 5번의 학교를 좀 생각을 하시고요. 수학이 너무 약하면 1, 2, 3 중에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수학적 기준으로 이제 나누는 게 좀 제일 좋긴 한데, 수학이 매우 자신 있다 그러면 4번, 5번 쪽에 좀 고민을 더 하셔도 되고, 수학이 너무 약하다 그러면 1, 2, 3 쪽에서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어적인 측면은, 예, 요 평균, 표준 편차, ABCD, 수학에는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학교 알림이에 있는 내용을 이제 제가 모아 놓은 거니까, 네, 학교 알림이에서 뭐 다른 학교 찾아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처럼 그래프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성질들이 급하셔서 다 내려놓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엄마들이 이런 거 잘 많이 찍는데요. 저는 이제 찍는 소리가 들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찍어갖고 집에 가서 다시 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진행을 합니다. 예. 분명히 안 볼 텐데, 예. 찍기는 열심히 찍고, 예. 집에 가서 안 보죠. 그거 어디다 놨지? 막 이러면서. 자, 평균 점수, 목동, 배감, 신목, 요 순으로 내려오고요. 성취도 분포, 이제 신목이 높죠. A 비중이. 그 다음에 진명도 A 비중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어, 변별력이 떨어진 거죠. 진명은 좀 영어에 있어서 변별력이 좀 떨어진 상황이고, 양천고, 네, 그 다음에 강서고는 A 비중이 낮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의 경우 양천고는 시험이 비교적 좀 쉬웠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박하게. 네, 시험은 쉽지만 평가는 좀 되게 짜게 한 측면이 있고, 시험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비교적 어렵고 평가도 짠 학교는, 예, 강서, 목동 이쪽이 좀 짜게 했다. 그래서 영어 난도는 강서, 진명, 아무래도 이제 문과 여학생들이 많으니까 영어는 진명이 좀 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진명, 목동, 배감, 신목, 양천, 금옥. 예,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제 금옥을 선택하는 집도 있어요. 예, 쉬운 학교 가서 대신 쉬운 시험에 강할 때는 추천을 드려요. 쉬운 시험에 강한 애들이 있거든요. 예, 쉬울 때 실수 잘 안 하고. 그런데 우리 애는 선행도 많이 하고 기본기도 잘 다져졌는데 지 아빠 닮아서 잔실수 많은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예, 수학이 어려운 데 가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풀이 과정에서 실수가 있으면 부분 점수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시험이 쉬운 데에서는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잔실수가 많다 그러면 수학은 잘해놨다 그러면 이제 어려운 학교가 더 나을 수도 있다. 네. 정답은 없는데 그렇게 좀 분류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내신평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요 강소 대일 영일이 화끈합니다. 수행이 없습니다. 국어가. 이 말은 이 말은 뭐냐? 여기서 어렵게 내겠다는 소리죠. 네. 수행을 안 할 정도로 확실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 진명요거 있죠. 다 객관식이에요. 선택형이라는 게 객관식입니다. 객관식을 대단히 어렵게 내겠다는 시그널이에요, 이게. 객관식이니까 좋다가 아니라 객관식을 매우 어렵게 낼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이 지금 대일, 영일 양천이 짠 것 같아요. 0, 0, 0입니다. 그냥 5대 5로 딱 중간 뭐 남자애들이니까 어차피 수행평가 대충 하니까 여기서 그냥 조진다. 이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진명여고. 선택형으로, 그러니까 진명여고 입장에서는 객관식으로 어렵게 내겠다. 이런 시그널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일고는 5대 5인데 여기 듣기 10%. 보통은 수행평가에 듣기가 많거든요. 그런데 대일은 수행평가 0이기 때문에 기말고사에 듣기평가 10%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진명 영어가 45, 45, 10%. 그래서 요쪽이 좀 수행평가가 좀 비중이 센 학교들은 특히 남학생들은요, 제발 제출 날짜까지 꼭 좀 내라고 해주십시오. 그래서 자꾸 제출 날짜 이후에 자꾸 내거든요. 아니, 다 못했더라도 못한 상태에서 뭐 오늘까지 내일까지 그 날짜까지 좀 내라고 꼭 좀 해주세요. 뭐 했냐 안 했냐 그거 갖고 싸우지 마세요. 어차피 엄마의 건강만 해칩니다. 그들과 싸워봐야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 그냥 남편이랑 싸우는 게 더 나아요. 얘네들이랑 싸우려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날짜까지만 내라. 완성도는 네가 책임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이제 뭐 대학 진학률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표는 아니에요. 근데 이걸 보실 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문대학 진학 비율이 낮을수록 시험이 어려운 학교, 전문대 진학 비율이 높을수록 시험이 좀 쉬운 학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아니, 나쁜 학교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제가. 이걸 나쁜 학교, 좋은 학교의 관점으로 들이대면 이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전문대 진학 비율이 높은 학교가 시험이 좀 쉬운 학교일 개연성이 높고요. 그런데 전문대학 진학 비율이 낮은 데 있죠. 재수 비율이 높다. 재수 비율이 높은 게 좋은 건가요? 뭐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그 4년제에 가지 못하면 바로 재수로 가죠. 그러니까 양정, 강서 다 50% 내외예요. 네. 그렇다고 뭐 여기 금옥여고를 취업률이 가장 높은 학교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네. 취업자 비율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를 보실 때는 재수 비율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전문대 진학 비율 요걸로 이제 가늠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 건 요거죠. 이 전형별로 지금 요 학교들을 생각하시면 종합전형부터 출발하십시오. 종합전형. 그 다음에 요 학교는 아무래도 정시파적인 측면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금옥 신선은 교과 전형에 목숨을 걸어라. 내신적 측면. 그 다음에 요렇게 갔을 때는 정시파이면서 아마 수시에서 논술을 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종합전형을 하는 학교에서는 한가람은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고 인원수가 여기가 제일 많잖아요. 내신이 잘 나오면 교과 전형까지 같이 하면 돼요. 요 학교들은. 그런데 글씨체가 약간 다르잖아요. 여기가 배감, 영일, 진명, 신목. 여기는 이제 활동이 좀 좋다 그러면 저 종합전형까지 할 수 있는 거고, 이쪽 학교들은 이제 정시적 측면이 강하다 그러면 정시적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뭐 강서는 다 정시로 가고 양천은 다 종합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저쪽 학교를 조금 더 세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이쪽 전형을 먼저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학교 특성별로 집중해서 준비해야 되는 전형이 좀 다르다. 아까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제 건강을 해칠 정도로 고등학교 선택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애들은 이미 결정돼 있어요. 그 여자랑 신 먹고 가기로 결정이 다 돼 있는데 자꾸 엄마가 딴소리 하는 거예요. 저 남자애랑 신서 가기로 지금 다 얘기가 돼 있는데 자꾸 엄마가 목동거 하라는 거예요. 아빠가 목동거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거의 다 결정이 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 갖고 막 너무 싸우지 마시고 건강을 해칠 정도로 싸우지 마시고요. 이 말은 뭐 어디서든 하는 얘기인데 이 말은 뭐냐면 어디 가든 후회한다는 소리입니다. 대박이 날 학교를 찾으시면 안 되고요. 후회를 덜 할 학교를 찾으셔야 돼요. 여기 갔을 때 후회를 했을 때 덜 할 건지 이쪽을 갔을 때 후회를 덜 할 건지 뭐 아까 우리 지역에 12개 학교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냥 2개 학교 뭐 많으면 3개 학교거든요.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답을 드리면 뭐 집에서 제일 가까운 학교가 더 좋은 학교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막 건강을 해칠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디 가든 후회하는 거는 이 배우자 선택이랑 똑같아요. 이게 인원 만나도 후회, 전원 만나도 후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이게 더 뭐, 그 국어 공부할 때 지금 요 기간에 어휘력이랑 문법 공부 특히 요약 연습을 좀 많이 하라고 해주십시오. 국어에 있어서는 그 문법 공부랑 요약 훈련, 그 단락별로 요약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계산력 강화. 그리고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 선행을 얼마나 나가야 되냐. 물론 수학학원 입장에서는 많이 나가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야 지갑을 여니까. 많이 해서 중간 갔을 때 5등급 나올 거면 선행을 많이 해서 중간 갔을 때 5등급 나올 거면 한 학기를 똑바로 하라는 거죠. 그게 더 실리를 찾아가는 거죠. 물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단 많이 해서 5등급 받을 거면 확실하게 한 학기 또는 1년을 하는 게 2학기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영어 입장은 제발 단어 좀 외우라고 좀 해주십시오. 뭐 엄마도 맨날 얘기하실 텐데 그러니까 절대평가로 바뀌었으니까 절대적으로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절대적으로 공부를 하라고 그래서 절대평가인 거예요. 명도외고에서도 영어 2등급, 3등급 수두룩합니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죠. 명도외고 왔다고 다 영어 1등급 아니에요. 반이 안 됩니다. 반이. 명도외고 고3의 반이 1등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명도외고를 생각하시는 입장에서는 영어 1등급이라는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했을 때 나오는 성적인 거고요. 안 하는 순간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영어는 안 하는 순간 떨어진다. 그렇게 좀 학생한테 좀 전달만 해주십시오. 이거 갖고 상의를 하면 싸우니까 전달만 해주시고 사회과학 이 과탐 사탐에서 어려운 모든 문제는 도표 그래프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 때 봤던 도표와 그래프가 한국사의 내용이 고등학교 갔을 때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지금부터 도표 그래프 뭐 처음부터 어려운 거 보라는 소리가 아니라 쉬운 거부터 차근차근 차곡차곡 올라가라. 그 사회과학에서 모든 어려운 문제는 도표 그래프로 나오니까 중학교 때부터 좀 단계를 좀 밟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기에는 그 재수생들을 좀 오래 가르쳤어요. 한 2015년 이때쯤부터 그 아이고 전 짧게 할게요. 빨리 가셔야 되는 분들 많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왜 재수를 했는지 어떤 경우에 재수를 하게 되는지 근데 재수가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아이들 인성적으로도 굉장히 나중에 전체 인생을 봐서도 할 만한 게 아니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재수고요. 근데 그러다 한 2015년 정도에 제가 이제 아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미래탐구라는 그 학원에 모 지점 이제 원장으로 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자사고나 이제 과학고 애들을 재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이다 보니까 거기 제가 가는 지점마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고나
뭐 이렇게 상산고나 다른 데들, 뭐 북일고, 김천고 이런 자사고들이랑 한성과고 뭐 이런 학교들 과학고 아이들 그 재학생들을 좀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사고, 과학고 전문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왜 일반고를 안 가고 굳이 자사고를 갈까? 그런 질문을 제 친구들의 자녀들 때문에 질문도 많이 받고 뭐 학원에서도 고등부지만 중등부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어떤 고등학교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이제 질문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때마다 일단 저도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저희 딸이 첫째가 이제 고2고 둘째가 이제 중2인데 저도 뭐 자사고 애들을 보면 좀 좋아요. 그러니까 뭐가 좋냐면 이렇게 멍청한 것들이 어떻게 이 대학을 그렇게 잘 가지? 막 이런. 굉장히 애들이 공부를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근데 공부는 못하는데 태도는 정말 그 수업을 들어가면 너무 행복할 정도로 아이들이 태도가 이 학생들을 존경할 만하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사고에서는 쉽게 쉽게 가는데 왜 일반고에서는 그렇게 좋은 대학을 쉽게 쉽게 못 갈까? 몇 가지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고, 그 뭐 인터넷 상에서도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 사실을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섰습니다. 그 제일 특이한 게요, 하나고가 뭐 거의 매년 한 50명 정도를 서울대를 보내요. 특이하게 200명이 정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하나고에서 퇴직하신 국어 선생님을 찾아뵀어요. 7년간 계셨었는데 그 중에 5년은 이제 고3을 계속 담임을 하셨던 선생님을 찾아뵀는데 그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00명 정원인데 175명이 쓴대요. 서울대를. 수시원서를. 그래서 많이 쓰니까 많이 붙죠. 너무 간단한 원리고 당연한 원리인데 그 175명 어떻게 쓰게 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선생님은 그냥 학부모들의 욕망과 아이들의 목표가 결합돼서 그 맨 마지막에 3학년 때 야, 너 이제 정시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 무슨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애들이 막 운대요. 말씀드렸던 50명이 하나고는 절대적으로 수시 쪽에 수시가 49명이면 한 명이 재수해서 50명을 채우는 뭐 이런 동시로 이렇게 가는 그런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당연히 하나고를 진학을 했을 때는 서울대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고 그러다 보니 이거는 뭐 하나고에 국한된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연고대 그 합격률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하나고 애들에 대한 TO는 있지 않아요. 근데 자사고 라인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이거 어떻게 확인하시면 되냐면 매년 한 3월쯤 되면 신문에 어떤 게 발표가 나냐면 자사고 라인, 과학고 라인, 뭐 일반고 라인, 뭐 서울권 일반고 라인 해가지고 지원 비율이랑 합격 비율이 나와요. 서울대가. 근데 그게 지원 비율이랑 합격 비율이랑 거의 흡사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가 자사고 애들이 썼으면 그 합격자 비중에서도 거의 10%가 자사고 학생들이 붙어요. 블라인드 전형이긴 한데 자사고랑 일반고는 분명히 구분은 되거든요. 너무 간단해요. 전국 단위 자사고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냥 교과과정 명만 보면 너무 쉽게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던져줘도 생기부 뭐든지 이제 던져줘도 이게 일반고인지 자사고인지는 금방 알아볼 수가 있어요. 여튼 그래서 서울대를 많이 쓰다 보니까 여기서 많이 붙어주죠. 그러면 연고대도 애들이 빠져나가니까 추합으로 하나고만 많이 쓰면 모르겠는데 다른 자사고들도 많이 쓰니까 같이 빠져나가 주는 거죠. 그러면 연고대도 더 많이 붙고
그 밑에 하위권 대학들도 더 많이 보고. 그래서 입시 실적이 좋아진다. 1번. 그리고 교육과정 자체가 학생부 종합에 너무 잘 맞아 있다. 가사고들이. 그래서 2학년 때까지 일단은 수능 준비는 다 끝내놓고 그 선택 과목, 흔히 얘기하는 심화 과목들이 엄청나게 많다. 교육과정 명을 보시면 되게 독특한 게, 그것도 이제 하나고가 제일 독특한 학교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뭐 수학적 사고와 통계 이런 게 교육과정 명에 심화 과목으로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옛날에 AP 과목이 그렇게 바뀌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목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2학년 1학기 때부터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 대학에서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자소서가 이제 올해로 마지막이고 내년부터 이제 자소서가 없어지거든요. 네 어떤 과목 선택했어? 왜 그거 선택했어? 왜 그거 공부했어가 학교별 이제 자율 권한이 있는 3번 문항에 그게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는 공대 가려고요. 수학을 이렇게까지 공부를 했어요. 이런 과목들 도전했었어요. 라는 걸 쓰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화 과목 이수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거는 좀 공부를 더 하셨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이제 고등부 설명해 오시면 이런 걸 좀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학교 알림이에 꼭 좀 들어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대학 진학률이 좋은 학교일수록, 특히 학생부 종합으로 대학을 잘 보내는 학교일수록 표준 편차가 미친 듯이 작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원점수랑 표준 편차가 그 평균이랑 학교 알림이에 공시가 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보통의 고등학교들은 20점 내가 표준 편차예요. 근데 그 흔히 얘기하는 좋은 고등학교라고, 대학을 잘 보내는 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잘 보시면 표준 편차가 정말 미친 듯이 작아요. 상상고 같은 경우에 국어 표준 편차가 4점 몇 점이에요. 그리고 그 수학도 10점에서 왔다 갔다 해요. 다른 학교는 20점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는 약간의 트릭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듣기로는 상상고는 전 문제 다 주관식이고 이런 거 그렇게 점수 차이가 안 나면 애들이 다 같이 공부를 잘하는 거, 평균 점수는 80점이고 막 이러거든요. 애들 점수 차이가 거의 안 나고 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수행평가를 미친 듯이 줘요. 그래서 거기서 평균 점수를 일단 맞춰줘요. 그 다음에 그 점수 차이를 최대한 줄여주는 거죠. 그러면 3등급 라인 애들도 상대적인 Z 점수가 반영이 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어느 정도 그 점수상으로 이득을 보고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이들이 그 선발이 돼서 가는 학교다 보니까, 그러면 서울대나 뭐 이런 데 가려면 반드시 그 학교를 가야지 되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참고로 저희 딸이 고2인데 중계동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에 가 있어요. 여고에. 근데 중요한 거는 어느 대학 보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제가 이제 예전에 믿고 따르던 어떤 그 대치동의 원장님이 학부모님이랑 상담하는 걸 봤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대차게 막 이렇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제 입장에선 그건 아닌데, 어머니들 항상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래요. 어느 대학 준비하세요? 라고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 어머니가, 나는 그냥 연고대만 가도 좋겠는데, 우리 아들이 꼭 서울대를 가야지 된대요. 얘기했더니, 안 돼요. 그 학교에 1등 누구, 2등 누구, 3등 누구, 4등 누구, 어쩌고저쩌고 뭐 그 전에 고3 애들 등수를 막 불러주시면서, 걔 어디 갔고요, 걔 어디 갔고요, 걔 어디 갔고요, 걔 어디 갔고요. 그런데 얘는 20등 안에도 못 들잖아요. 서울대 못 가요. 너무 이렇게 확 잘라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서울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저렇게 상담을 해도 되나?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어머니는 그 말에 태도가 완전히 바뀌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서울대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등수 애들이 어떻게 해서 서울대를 갔는지에 대해서 그때부터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가장 적합한 코스,
예를 들면 카이스트 되게 좋은 대학이죠. 질문 하나만 할까요? 어머니, 카이스트가 높을까요? 서울대가 높을까요? 똑같이 기계공학과. 참고로 카이스트는 학부제라서 기계공학과는 없습니다. 어디가 높을까요, 어머니? 갑자기 여쭤봐서 당황스러우셨어요? 카이스트. 그러니까 다 그래요. 어머니 과학고 나오신 거 아니죠? 아, 왜 그러냐면요. 카이스트가 그 정보통신대학교를 흡수하면서 예전에 600명이었는데 지금 750명 정원이거든요. 그 중에 550명을 과거 영재교에서 뽑아요. 그러면 한 200명 정도가 6+1에서 그 수시 원서에서 얘네를 일반고를 더 뽑는다는 얘기인데, 서울대나 뭐 반드시 의대를 가야 되는 학생들이 아닌 경우에는 카이스트를 또 쓰겠죠. 6+1이니까. 어차피 7만 원 그거 아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써서 가는데, 얘 한 200명만 붙이니까 서울대, 연고대, 의대 합치면 훨씬 넘을 거 아니에요, 그 인원수가. 그러니까 카이스트는 떨어졌는데 서울대 붙는 경우가 있는 거죠. 카이스트는 떨어졌는데 연대는 당연히 붙고, 카이스트 떨어졌는데 의대도 당연히 붙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카이스트가 엄청나게 좋은 대학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학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붙여주면 당연히 서울대 감사하죠. 야, 서울대 가려면 너 조기 졸업 못하는데, 영재교는 조기 졸업이 없는데 과학고는 조기 졸업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시켜줘요. 조기 졸업은 10%, 조기 진학은 40%뭐 이런 식으로. 근데 야, 서울대는 너 조기 졸업으로는 너 죽어도 못 가겠는데? 3학년 때라도 갈 수 있으면 감사하죠. 너 카이스트 붙으면 카이스트 안 가? 당연히 안 가죠. 왜냐하면 얘들은 그 기숙사에서 그 애들이랑 고등학교처럼 공부를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만일에 카이스트나 그 이스트 종류로 목표다 라고 하면, 지금 과거는 사실 저희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왜 붙고 떨어지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도전할 만하다, 과거는. 영재교는 이미 지나갔기도 하고 그래서 모르겠는데, 또 이스트가 목표면 과거 진학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아버님 혹시 자제분 어디 생각하세요? 대학교는? 전공도 괜찮고요. 이 정도 가면 나 재수 안 시킬 거다. 중앙대요? 그러면 중앙대부터는 그 이제 저희가 차상위 대학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중앙대부터는 중간층이 되게 두터운 학교가 좋기는 해요. 고등학교 중에. 네,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이요? 그러면 진짜로 그냥 목동 지역에 그냥 뭐 양정고도 괜찮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강서구도 괜찮고요. 그냥 딱 학군 지역에 일반적인 정원 많은 고등학교를 보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딱 그 라인이 중상위 라인이 두터운 고등학교가 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내신 경쟁이 치열하다 안 치열하다 보다 그 내용보다는 확률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학교가 좋은 학교인 거거든요. 딱 그 라인으로 반드시 중앙대만 보내야지 된다가 아니고, 중앙대 이상을 노려볼 거면 일단 거기는 확보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이제 대입 실적에서 거의 한 50명 가까이 흔히 얘기하는 서성한 중경외시 라인에 포진이 돼 있다. 그 정도 라인에 그 정도 포진이 돼 있다라고 하면 그 학교를 보내시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인원수를 보는 게 아니고. 저는 오늘 수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오늘 설명회 준비를 하면서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직 중3 학부모님들이니까 지금 서울대 얘기 안 하면 아무도 이제 들어주지도 않겠구나. 그래서 일반고에서도 서울대를 어떻게 갈 거냐, 의대를 어떻게 갈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긴 했는데요. 중간중간에 본인 얘기가, 본인의 자제분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준비해요? 이런 거를 물어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보통 원하는 대학교에 따라서 그 추천하는 고등학교 군이 다른데요. 그거는 뭐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셨을 것 같고요. 영재교과학고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이스트 종류다. 아니면 요즘에 뜨고 있는 뭐 에너지 공과대학이다. 이쪽은 영재교과학고, 이쪽이 확실하게 유리하고요. 여기서는 한 5등급만 나와도 중간 성적만 해도 그 정도는 가니까. 그 경북 단위 자사는 실제로 의대에 거의 포커싱이 되어 있긴 하죠. 왜냐하면 상상고 같은 경우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되면 원광대나 전북대나 전남대 같은 경우에 그게 있어요. 네, 지역 균형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 인재 선발이 있어가지고 주소지를 글로 3월 전에 옮겨놓거든요. 그래서 자사고가 그런 걸 노리고 가는 애들이 많아서 뭐 아무래도 유리한 건 사실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지 되는 게 정확하게 내가 재수를 안 시킬 라인을 잡으세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난 재수를 안 시킬 거야. 대학교를 보낼 때. 근데 이거면 재수를 해서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보내야지 라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커리큘럼을 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상식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수시와 정시. 근데 수시의 종류에도 아까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그 학종이나 교과도 있고요. 논술도 있어요. 학종 안에서는 심층 면접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수시 라인을 잡더라도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수시를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일부러 내신 따려고 양천 지역으로 안 오고 일부러 외곽 지역으로 빠지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교과 전형 노린다는 뜻이에요. 1점대 극초반. 그러니까 1.0이 나올 수, 그래도 요즘은 좀 나아졌습니다. 요즘은 거의 3학년 때는 진로 선택으로, 어렵죠? 잠시만요. 그 진로 선택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군을 갈라놓는데 공통이 있고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 심화, 그러니까 전문 교과군이 있어요. 진로 선택과 전문 교과군은 A, B, C, D, E.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성취 평가만 합니다.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쪽은. 그래서 진로 과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전과 비교를 해서 등급이 되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3 때까지 등급을 1.0을 맞으려면 계속 다 1등급을 맞아야지 되잖아요. 과목 수가 줄다 보니까 1, 2학년 때만 빠삭하면 그럼 어느 정도 1등급 라인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1.0은 그래도 목동 지역에서는, 양천 지역에서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 1등이 한 1.2, 1.3 정도가 목동 지역에서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고등학교일수록 1등의 등급이 낮아요. 애들이 물고 물리니까. 쟤는 수학을 잘하고 나는 영어를 잘하고. 뭐 이런 식으로 물고 물리니까. 그래서 그게 나쁜 고등학교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교과 전형을 목표로 한다. 외곽으로 빠지는 게 맞죠. 그래서 공부 열심히, 내신 열심히 따고, 대신에 수능만 완전히 버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최저 등급을 못 맞으니까 당연히 수능은 같이 준비를 해야지 되는 거겠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종합을 원한다. 정원이 종합이 더 많기도 하고 교과도 어떻게 보면 교과는 그런 게 있어요. 학교마다 대학교마다 1학년 때 몇 퍼센트, 2학년 때 몇 퍼센트, 3학년 때 몇 퍼센트도 있고요. 우리는 어떤 과목을 더 위주로 보겠다. 내신 산출 방법은 이렇다. 이런 게 다 공개가 되는데 학생부 종합은 그 공개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전 과목을 우리는 반영을 할 거고요. 정성평가를 하고요. 우리는 성적만 보지 않고 채택 내용도 볼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사람 헷갈리게 성적이 뭐 70% 들어간다면 이게 뻥이었어?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리고 이제 결과도 납득이 되지 않게 같은 학교인데 1.5등급인데 붙었고 1.7등급인데 1.3등급인데 떨어졌어. 그러니까 결과도 성적수는 아니구나. 이게 이제 학종이라서 그거에 대한 건 이제 나중에 또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 수장님이 설명해 있으시면 그때 또 오셔서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수시를 할 거냐. 근데 보통 정시는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이 1학년 1학기 기말, 빠른 아이들은 중간고사, 늦는 애들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엄마!
내가 학교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선배한테 들었는데, 우리 학교는 정시파래. 우리 학교 서울대 10명 보냈다고 했잖아. 9명이 정시야, 엄마. 역시 나는 한 방이야, 엄마. 막 이거. 무조건. 못 들은 척 해주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이가 1학년 2학기 때부터 나는 정시에 올인하겠어요라는 뜻이 아니고 나는 내신에 자신이 없으니 나한테 내신 갖고 잔소리 하지 말아주세요. 엄마 걱정하는 모습이 너무 나까지 불안해져요.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는 아이한테 미리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학년 1학기 때는. 그리고 예전에 한 7년 전까지만 해도 7년 전에 이제 학종에 이제 막 생길 때긴 한데 그때 그 양천구가 학종으로 그렇게 대학을 잘 못 보냈어요. 서울대를 잘 못 보냈었어요. 근데 그 같이 호흡 맞추던 실장님이 아드님을 그 1학년 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그 생기부를 관리를 어머님이 해주셔서 그 직윤으로 그 어렵다던 목동에서 2명 나온다던 학교당 2명이 그 직윤으로 대학을 가잖아요. 근데 직윤으로 서울대 의대는 구마다 한 2명 정도 나오거든요. 구마다. 아니죠.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구마다면 너무 인원이 많고요. 양천구 전체에서 한 2명 정도가 서울대 의대를 직윤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서울대 의대를 직윤으로 갔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 되게 특이하게. 그리고 서울대 직윤은 좀 독특해요. 약간의 어느 정도의 학생부 종합에 그거는 교과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직윤은. 여튼 그렇긴 한데 그래서 얘기가 살짝 샜습니다. 어느 학교든지 간에 정시파 학교도 없다. 그러니까 그 학부모님 이후로 양천구도 갑자기 친학종으로 변했어요. 그다음부터는 애들이 학종으로 굉장히 서울대를 많이 썼어요. 많이 붙었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쓰니까 많이 붙어요. 그래서 니네 학교가 정시파 학교일 리가 없다는 건 미리 좀 알아두시고. 단, 보통은 2학년 2학기가 돼도 내신 성적이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면 그때는 정시 플러스 논술을 보통은 준비를 해요. 아예 수시를 버리지는 않고요. 그 논술이 의대도 있기는 있고요. 있는 학교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예 수시를 포기하지는 않는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교과 선택에 따라서 준비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알고 계셔야지 돼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다 교과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 부담 느끼시고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이 대전제부터 일단 좀 깔고 가죠. 수능 선택 과목이랑 내신 선택 과목은 달라도 되고 다른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반영하는 거랑 내신에서 어머니들 저는 이렇게 상세한 내용을 그렇게 적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찍으실 거 없어요, 조건. 근데 그 수능이랑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예를 들어서 화학 2를 선택했는데 내신에서 화학 2를 나는 공부 안 했는데 물론 이제 불리하긴 하겠죠. 근데도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신에서의 선택과 수능에서의 선택은 분명히 다르다. 그러면 학종에서 얘기하는 핵심 권장 과목이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내신에서 선택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서울대에서도. 그러니까 수능에서 그걸 선택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알고 계셔야지 되고 그런데 뉴스에서 계속 보면 이과 애들이 문과로 교차 지원을 작년부터 하기 시작해서 왜냐하면 조정 원점수라는 것 때문에 생겨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자율전공학부는 90%가 이과생이래. 이게 말이 돼?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문 선택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아이들이 난 서울대를 경영학과나 서울대 자율전공으로 가야지 라고 해서 이과생임에도 불구하고 틀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미적분이 가장 이제 수학 학습량이 많고 국어도 언어와 매체가 매체 쪽은 그렇긴 한데 언어 쪽이 이제 문법이거든요. 약간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그 흔히 생각하기에 처음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다들 미적분은 그럼 누가 신청하냐? 그러면 엄매를 누가 신청을 하냐?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1등급 비율을 보면 압도적으로 미적분이랑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아이들이 수학과 국어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수능입니다.
수능입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이거를 선택을 해야지만 대학을 쉽게 갈 수 있어요. 아주 쉬운 예로 똑같이 국어 같은 경우에는 언어와 매체는 92점을 맞으면 1등급이잖아요. 그럼 화법과 작문을 선택을 하면 거꾸로 얘기했네요. 89점을 맞으면 1등급이잖아요. 근데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면 92점은 맞아야지 1등급이 나와요. 한 3점 정도가 차이가 나요. 한 문제죠. 어려운 문제. 이거 굉장히 크거든요. 등급으로 얘기하면 그렇고 표준 점수로 얘기를 하면 점수 차이가 더 크죠. 한 6, 7점 정도까지 차이가 나니까. 미적분을 선택을 하면 80점만 맞아도 1등급인데 확통을 선택하면 84점은 맞아야지 그 1등급이 나와요. 4점짜리 하나니까 그것도 수학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한 문제 차이죠. 그래서 이거는 논쟁할 가치가 없어요. 그냥 이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못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 표현이 왜 들어가냐면 외고 같은 경우에 명동외고가 작년에 미적분을 개설을 안 해줬어요. 학교에서. 근데 학원에서 배워서 하기에는 학습 부담이 고3 때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확통을 선택을 한 거죠. 작년에는 굉장히 많은 고대가 가장 대표적이었는데 고대가 올해는 최저컷을 조금 낮춰주긴 했는데 최저컷이 좀 높은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고대 보통 한 50명씩 가는데 후두둑 다 떨어져 버린 거죠. 수시에서. 수시만으로도 한 50명씩 보내던 학교였거든요. 그때는. 근데 뭐 정확한 수치는 저도 집계를 안 해봤지만 10명이 안 된다고 들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수시로. 그래서 그 최저 등급을 받기에도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무조건 옳다. 기하는 어떤 경우냐? 기하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여고에 200명이 안 돼요. 문과 성향이 강해요. 그러면 미적분을 선택하면 25명 이상이 신청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내신에서. 그러면 기하는 진로 선택 과목이거든요. 기하를 선택을 해주는 거죠. 수능도 기하로 보는 거죠. 그러면 기하는 진로 선택이기 때문에 A가 거의 한 50%가 A를 줘요, 학교에서. 굉장히 쉽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기하를 선택해서 기하는 그렇게 표준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아요, 미적분이랑. 수능에서도. 정시를 볼 때도 훨씬 더 유리하다. 미적분에 비해서는 불리하지만. 그래서 기하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경우가 있긴 있다. 그래서 학교 군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지루하신가요? 근데 선행 어디까지 하면 좋아요? 불안하시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첫째 딸을 학원에 처음 보내는데 심지어는 제가 있던 회사의 학원이었어요. 지점. 그 운영하는 학원이었어요. 거기 이제 전체 대표님, 그 원장단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우리 딸 5학년인데 왜 거기서 안 받아줘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학원을 안 보냈더니 진짜 초등학교 5학년이 5학년 과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학원에서 받아주질 않더라고요. 5학년이 왜 5학년 수업을 하냐. 6학년 것까지는 끝내고 와라. 중학교 과정 들어가야 된다. 오? 이런 법이 어딨어. 뭐 맨날 이제 모든 맞춤형으로 모든 과목을 다 가르쳐 준다고 했던 학원이 뭐 이런 학원이 다 있어. 막 그랬었거든요. 대표님 특별 지시로 저희 딸은 학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반이 개설이 됐어요. 저희 딸들, 저희 딸 친구들도 많이 몰려갔었고. 여튼, 선행은 어디까지 하냐? 중요한 게 보통은 학교도 가리시잖아요. 어느 고등학교 갈 거냐, 공부 잘하는 애들 많이 모인 고등학교가 더 좋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은 학원반에 가려면 선행은 최대한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너무 많이 하면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애들 학교 가서 자고 어차피 잊을 거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안전한 최대가 수학 2. 그러니까 수학 상하가 있고 수학 1, 수학 2가 있는데 겨울방학 끝까지 수학 2까지만 나가면 이거는 엄청나게 많이 한 거다. 많이 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그 라인까지만 하면 미적분이든 확통이든 뭐
기하든 상관없이 수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과목들은 얼마나 선행하는 게 좋습니까? 국어 같은 경우에는 매산문, 매산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비 매산비, 매산문을 더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3 때는 그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능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기출문제 같은 거를 정리해 놓은 해설이 좋은 문제집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시리즈로 한번 다 풀고 가는 게 되게 좋아요. 선행은. 그리고 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수능 특강을 예전 거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현재는 수능이 연계 출제 비율이 50%로 줄기는 했지만 그전에는 EBS 연계 출제 비율이 70%씩 그랬어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교과서와 모의고사 지문으로 같이 시험 문제를 내거든요. 근데 모의고사 지문이 뭐에 연계냐면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의 연계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EBS 옛날 거 다운로드 다 가능하니까 요즘 애들 아이패드나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거기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이런 거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일 좋은 거 그냥 학원 다니시는 게 제일 좋아요. 모의고사 문제나 뭐 이런 거 알아서 학원에서 알아서 이렇게 때 맞춰서 다 애들 시키니까 수학이 수학 2까지가 맥시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화 정도는 뒤에 시간 남으면 해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넘어갔네. 참, 나중에 남으세요, 어머니. 그 그래서 심화 정도는 그냥 일단 이번 겨울방학 때까지는 기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 때나 이럴 때 약간 심화를 더 해가면 좋기는 하겠죠. 근데 여튼, 어머님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머님들 학교 알림이랑 좀 친해지세요. 아까 전에 이제 학교 인원수라든지 개설 과목이라든지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림에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자, 1번. 천천히 가르쳐 드릴게요. 아까 전에 얘기를 했던 교과 편제에서는 공통 과목이 있고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고 전문 교과가 있어요. 진로 선택 전문 교과만 신경 쓰시면 돼요. 일반 선택이랑 공통은 학교에서 알아서 안내가 가요. 자, 공통 과목은 국영수, 과사 각각 8단위, 단위라는 거 학점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당 들어가는 거. 그러면 일주일에 8개나 배우냐? 그건 아니고 1, 2학기 나눠서 4개, 4개. 근데 과학은 과학탐구 실험이라고 해서 2개가 추가. 그래서 1개, 1개, 1, 2학기. 주당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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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간 이런 식으로. 한국사 6시간. 이건 공통이에요.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 이거를 6단위까지 줄여서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학기에 몰아서도 할 수 있어요. 그건 대부분의 그 전국 단위 자세에서 쓰는 방법인데 왜냐하면 2학기 때 선택 과목들을 빨리빨리 끝내려고 그래서 수능 준비를 빨리 끝내려고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는 쓰는 방법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사회 같은 경우에 8단위가 기본적으로 공통 과목에 들어가 있는데 10단위를 이수를 해야지 돼요. 졸업할 때까지. 그래서 나는 이과 갈 건데도 사회 과목을 하나 정도를 더 추가해서 들으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돼요. 그래야지 졸업이 돼요. 그때 듣는 게 보통 여행지리. 그러니까 여행지리 같은 게 진로 선택이거든요. 이거 웬만하면 다 A 나와요. 그래서 그것들은 그래서 진로 선택만 신경을 쓰시면 되겠다. 공통이나 여행지리는 개설된 학교도 있고 안 개설된 학교도 있어요. 근데 진로 선택을 선택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플러스 2를 채우기 위해서 2학년 때부터 선택하는 과목에서는 그거를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학교 알림에 접속하셔서 저를 처음 수학에서 뭘 확인하셔야지 되느냐? 미적분은 언제 시작하냐? 3학년 1학기에 시작하냐? 2학년 2학기에 시작하냐? 학교에 따라서 다른데 대부분의 일반고는 3학년 1학기에 시작을 합니다. 미적분은. 보통은 기하는 2학년 때 같이 진행을 하고요. 그 수원 1학기, 수투 2학기, 그 다음 기하는 같이 진행을 하고요. 미적분은 3학년 1학기에 대부분 진행을 하는데 여튼 미적분이 학교에 따라서 선택 시기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 이거는 확인을 하셔라. 과학은 과학원은 선택 과목을 몇 번을 할 수 있느냐 요거 확인하셔라. 과학원이
예전에 이제 과학중점고등학교라고 해서 여학생들이 반포고 가가지고 거기 과학중점은 선발을 할 수 있었거든요. 다른 지역의 애들도. 그래서 거기서 원과목 4개 다 듣고 투과목 4개 다 들어서 학종으로 의대를 가는 게 가장 절묘한 코스라고 흔히들 얘기를 했었어요. 반포고가 엄청 좋아졌었죠. 근데 지금은 과학 투과, 과학 투과목은요, 그러니까 물투, 화투, 생투, 지투는요, 내신에서는 진로 선택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것도 A, B, C, D. 웬만큼 공부하면 A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굳이 과학중점고등학교를 갈 필요가 없어서 지금은 흐지부지 된 거예요. 그래서 과학 1을 몇 개 선택할 수 있냐. 학교에 따라서 이게 2개까지밖에 선택을 못하는 고등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보통 한 3개 정도를 선택을 하는 게 좋다. 물화생이든 아니면 화생지든 이렇게 보통은 3개 정도를 선택하는 게 맞다. 그래서 선택하는 개수 확인하시고, 국어랑 영어는 영미문화의 이해라든지 이런 진로 선택 과목들이 몇 학기에 들어가느냐.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어나 영어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섞여 있거든요. 내가 1학년 때 성적이 안 좋았으면 2학년 때 일반 선택을 신청을 해서 거기서 어떻게든지 등급을 회복해야지 돼요. 일반 선택은 등급이 나와요. 1학년 때 선방했어요. 1등급 아니면 2등급이에요. 그럼 2학년 때는 진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또는 심화 과목도 있거든요. 그러면 심화 과목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전문교과도 마찬가지로 진로 선택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A, B, C, D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국어나 영어는 진로 선택,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학교 알림이 들어가시면 교과과정 편성표를 보잖아요. 왼쪽에 일반, 공통, 그게 다 써 있어요. 진로. 이게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담 갖지 마시고, 아, 언제쯤 선택이 가능한 거구나. 이것만 그냥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끝내기로 해놓고 벌써 30분 지났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수투를 이번 여름방학, 다음 여름방학이죠. 다음 여름방학, 내년 여름방학 때까지 기본까지는 좀 해놓는 게 좋지 않냐. 근데 학기 중에는 내신 공부를 하느라고 수투까지 나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겨울방학 때까지 마무리를 좀 해주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수원투 복습을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수학 하에 뒷부분에 그 경우의 수 부분이 있으니까 확통을 해놓는 게 좋겠다. 자, 선생님, 아까 전에 수능 선택은 확통하지 말고 미적분 아니면 기하하라면서요. 왜요? 수능 선택은 미적분이나 기하가 맞는데요. 아까 전에 우리는 항상 최상의 코스만 가는 게 아니고 플랜 B도 생각을 해야지 되잖아요. 논술을 본다고 했을 때 수리 논술은 그냥 어머님들 생각하시는 옛날 본고사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리 논술은. 근데 확통이랑 미적이랑 기하가 선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하랑 미적이랑 난도를 똑같이 맞출 수가 없거든요. 모집단이 크다면 이거 조정 점수를 줄 수도 있겠는데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정 점수를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학교마다 기하와 미적을 4개수. 우리는 확통과 미적을 4개수라고 그냥 정해버려요. 근데 미적만 4개수 하는 학교가 거의 없어요. 웬만하면 확통을 같이 내요. 너무 범위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리고 통계 수치 해석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확통은 공부를 하는 거는 좋다. 나중에 플랜 B를 위해서라도. 내신 선택을 할 때도 확통, 미적, 기하 3개를 다 선택할 수 있으면 다 선택하는 게 좋다. 근데 대부분의 학교가 기하와 미적만 선택을 하게끔 할 거다. 근데 가능한 학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 때는 겨울방학 때까지는 미적분을 들어가는 게 좋다. 미적분은 있는 게 되게 많은 과목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후년에는 기하학동 병행하면서 수원2 내신 따야죠. 근데 그때 2학년 2학기 때는 모의고사 성적 신경 쓰셔야지 돼요. 1학년 1학기 때는 모의고사 수학 성적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범위 자체가 진도가 거의 안 나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근데 2학년 2학기부터는 수학 1이 시험 범위 전체예요. 수학 1 전 범위가. 그러니까 이거는 수능 범위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진짜 전국 등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국어 영어는 꾸준히 모의고사 당연히 계속 준비를 하셔야지 되는 게 맞고요. 자, 대충 됐는데요. 그러면 자사고나 그딴 데 안 가도 어떻게 할 거냐? 일반고 가면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생기부 관리는 신경을 쓰셔야지 된다. 생기부 우리가 못 하잖아요. 이게 최종 팁이에요. 우리가 못 하잖아요. 통일이 못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한문 선생님이 12개 반에 들어가는데 아이들 이름을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떤 과목 선생님들은 일주일에 4번씩 들어오지만 어떤 과목 선생님들은 한 반에 2시간씩만 들어오는 선생님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1시간씩 들어오시는 선생님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특 내용을 다 학생들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발표한 내용 요약이라든지 독서활동이라든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보고서라든지 그 동료평가라든지 이런 거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받아주면 좋은데 안 받아주는 학교의 생기부는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인수분해를 할 수 있음. 인수분해를 이용하여 다양한 계산을 할 수 있음. 이게 뭐냐면 교수학습 유의사항 보면 그 교과 평가표라는 게 있거든요. A레벨은 뭐, B레벨은 뭐, 중학교 생기부 보셔도 돼요. 중학교 생기부가 대부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무엇 무엇을 할 수 있음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성적이 좋으면 제 A 거 따다 써주는 거고요. 성적이 안 좋으면 밑에 거 따다가 써주는 거예요. 이 공통으로 때린다는 표현이 그 표현이거든요. 굉장히 안 좋은 생기부예요. 자사고에는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럼 일반고에서 뭐가 들어가야지 되냐? 아주 간단해요. 훌륭함, 돋보임, 뛰어남, 감명을 받은, 친구들에게 찬사를 받은,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표현들이 선생님이 아이를 판단했다는 그 내용 있잖아요. 그거를 아주, 이게 참 겸양의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소개서를 쓰라고 해도 애들이 부끄러워서 자기 얘기 잘 못하거든요. 자소서가 폐지된 지금은 생기부가 자소서예요. 뻔뻔하게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진짜 열심히 했는데 탁월하다는 표현 하나만 밑에다 써주면 안 돼요? 해주세요. 애가 학교생활 바르게 했으면 해주세요. 근데 여튼 최상급 그리고 독서 항목이 사라졌거든요. 맞네요. 근데 자율활동에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연사가 특강을 왔는데 그 선생님 거 책을 읽고 질문을 했다고 우기는 거죠. 그 담임 선생님이 무슨 질문을 하고 그 강연자가 무엇에 대해서 굉장히 격찬했음 뭐 이런 거를 지가 써서 내게 돼 있거든요. 자율활동 내용을 담임 선생님한테 제출하게 돼 있어요. 독서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세특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독서활동을 꼼꼼히 기록을 해놓는 게 좋다. 이게 자사고랑 좀 다른 점이다. 진로 선택은 A가 나와야 된다. 이거는 교과 지원자들 때문에라도 그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43%면 학교마다 이제 계산 방법이 좀 다르긴 한데,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냥 이렇다고 생각하세요. B를 맞았어요. 근데 그 학교에 A 비중이 43%예요. 개나 소나 다 A를 준 거죠. 근데 40%를 넘어가면 등급제로서는 5등급 라인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앞에다 5를 써요. B인데 그 A가 43%면 5.43 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B가 나오는 순간 교과 전형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로 선택은 무조건 A가 나와야 된다. 근데 그냥 숙제 다 내고 학교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A 웬만하면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 50%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진짜로 떼주는 애들이 있어요. 고3 때. 아, 난 진짜 수시 안 써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 안 할 거예요. 계속 딴 과목 공부하는 애들. 수학 시간에 영어하고 영어 시간에 수학하는 애들. 얘네들이 알아서 다 깔아줘요. 진짜로. 고3 때는 그런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아까 얘기했는데 정시 플러스 논술 전환은
거의 2학기 때 결정하는 거지 니네 학교가 정치파다? 이딴 거는 없다. 그 심화 과목 이수는 피하지 마라. 목적만 심화 과목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렇게 말만 그렇게 하지 그런 거 아니다. 그 모든 과목 밸런스를 좀 맞춰줘라. 학종에서는요 사회도 반영을 해요. 이과생인데 교과 전형이랑 다릅니다. 옛날의 정보를 가지고서 옛날에는 사회는 이과생은 안 반영한다고 했는데 그 진짜 옛날 얘기예요. 아주 옛날 수시, 아주 옛날 수시. 중앙대나 한양대가 조금 재미를 봤었죠. 그래서 모든 과목 밸런스를 좀 생각을 해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해요. 제가 말이 길어져 버렸어요. 끝내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고요.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요. 다 같이 공유해 되는 내용이 아니면 남으셔서 질문을 따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